영상을 만들면서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마침내 분당, 갑, 을 모두 민주당이 따버리는 여론조사마저 떠버렸습니다. 분당, 갑마저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를 넘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UPI 뉴스, KBC 광주방송을의 리서치뷰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48%, 안철수 44.8%가 나와버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이광재 후보가 0.1% 차로 안철수의 턱끝까지 쫓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젠 결국 역전하는 조사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론조사 꽃이 좌파 여조는커녕 오히려 우파 여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요즘 같은 시기엔 하루 단위로도 지지세가 상당히 출렁이는 모양입니다. 분당갑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2%, 국민의힘 37.4%로 나와 이광재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 것도 있고 최근 런종섭, 칼상무에서 시작된 바람이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언론들도 최근 민주당의 경악스러울 정도의 기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보도를 하니 중도층에게 밴드웨건 효과가 민주당 쪽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최근 양문석 건이나 지금껏 이래저래 아쉬운 행보를 한 것도 사실이나 윤두창 정권 개국 공신인 안철수만 하겠습니까? 매번 선거철마다 정치 혐오층들을 선동해서 국민의힘에 갖다 바치는 최악의 정치인 안철수는 반드시 은퇴시켜야죠. 다만 여전히 분당감 유권자들의 당선 가능성 인식은 안철수가 큰 폭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 미결정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안철수에게 표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광재 후보로서는 본인이 바람을 탔다는 걸 강하게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의 분당을 여론조사에서도 김병욱 후보가 49.4%, 김은혜 44.3%로 나와 5.1%의 격차가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광재 후보도 개인기가 엄청나지만 김병욱 후보는 볼 때마다 경이로운데 이번 조사에서 분당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9%, 민주당 32.1%로 나왔습니다. 즉, 김병욱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정당 지지율을 한참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후보와 달리 당선 가능성에서도 과반 이상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고 나발이고 분당을의 패자는 김병욱이란 것이 또 증명됐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저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윤두창이도 결국 공포감을 느꼈는지 안타깝게도 이종섭 조기 귀국 소식과 황상무 사퇴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김은혜도 벌써부터 큰절을 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어찌됐던 보수층도 남은 기간 반격의 결집을 할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들이 최근 바람으로 올라간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선 뛰어난 인물 경쟁력을 어필해야 할 거고 이광재, 김병욱 후보는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오늘의 조사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데 선거판에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현재 발표되는 대다수의 조사가 이런 흐름이라 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흐름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번 총선 접전지에서 민주당이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창석 평론가, 임경빈 작가의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몇 번째 여러분들 선거 투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전지 있죠. 접전지가 만약에 30곳이다. 그러면 30곳이요. 15개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15개는 민주당이 이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접전지란 말은 약간의 바람과 흐름을 타서 한 정당이 몰빵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무섭다는 것은 30석 차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 해본 사람이 아는 건데 제가 그 지역구 그 평가할 때마다 제가 보고 있는 수도권 포함 격전지가 44곳이라 그랬거든요. 자빠지면 다 자빠집니다. 이게 바람 한번 불면 왜냐면 이게 어차피 1% 2% 격차예요. 서울 수도권하고 그리고 충청권 이런데 자빠지면 다 자빠집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앞섰다 뭐 약간 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4%뭐 많이 벌어져봐야 7% 이런 수준. 그거 다 오차범위 내거든요. 자빠지면 다 자빠집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거를 하려면 디테일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난번 2020년 선거 때도 차명진 관리 못해가지고 최소한 20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워낙 요즘 뉴스가 많아 공유드리지 못했지만 최근의 바람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라는 게 느껴지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공주 부여 청양, 이른바 공부청 여론조사입니다. 굿모닝 충청 의뢰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14일부터 1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동률이 나와버렸습니다. 박수현 후보가 지역구의 압도적 강자이자 국회의장까지 노리는 정진석을 따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인데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오차범위 밖으로 정진석이 앞서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정말 하루에 1%씩 올린 셈입니다. 게다가 굿모닝 충청 여론조사가 마냥 튀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17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상당히 좁혔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정안정론이 과반을 넘는데도 이 정도로 좁힌 걸 보면 박수현 후보의 기세가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만 했으니 방심하지 말자는 얘기를 덧붙여보자면 어찌됐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쪽도 런종섭 칼상무건에 대해 오늘 급하게나마 조치를 취했고 여전히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에 무조건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높아야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부청 같은 지역구는 혹여라도 늦잠 자서 피곤해서 나 하나쯤이야 같은 생각에 투표를 안 했다간 허망하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100번 1000번 잘 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선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부 끌고 가서 투표를 해야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대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갈림밭도 다시 확인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